화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용서하는 남의 잘못을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 에고를 줄일 수만 있다면 화나는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교사 시절에 이제 승진은 해야 되겠고, 이제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너 미쳤느냐? 왜 바보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시내에 있는 학교에만 있고 승진을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벽지 점수를 따겠다고 시골 학교를 갔더니 무려 9년 6개월인가 얼마를 있어야만 그걸 다 채울 수 있대요. 나이는 벌써 40이 넘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장학사가 되는 방법이다. 사실 제가 이제 장학사를 헤라릴 때 했으면 쉽게 해야 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가지고 이 테니스 선수 가르치는 것에 미쳐가지고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시험에 2번 떨어지고 삼진 아웃 제도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장학사가 되겠다 시험만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번 보고 3번째 겨우 합격을 하는 바람에 저에게는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식의 빅뱅을 경험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지식교사로 공부를 별로 안 한 상태로 지내다가 요량진 고시원에 가서 고시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선수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제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훈련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에고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어렵게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이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은근히 소문만 들어보니까 너무나 열을 받아. 그 소리 듣고 열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인간 이상 다 화가 나겠죠. 근데 2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 한 사람은 가서 머리채 끝을 끄잡고 고소하고 탐정을 붙여가지고 쫓아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말겠지. 그래, 잘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는 거, 죽을 때를 생각해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자기 스스로를 아주 엄밀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숙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는 에고 때문에 저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전 내 물건이 아니다. 저 사람도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자가 내가 화장도 안 하고 그저 집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세수도 잘 못하고 저 옷도 아무거나 입고 이러니까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하여튼 저 사람은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에고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제주도로 도망가서 이제 2 연놈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당시 300만 원이면 지금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듣자니까 너무 살기가 가방 하나 들고 나간 놈이 뭔 돈이 있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을 갖다 주면 잘 살아라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같은 여자라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못 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은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통 여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또 대범 하나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남편이 가서 바람 피고. 제 친구 와이프도 그랬어요. 제 친구가 교사를 하면서도 무려 세컨드를 두 번째 마누라 외의 여자를 6명이나 같이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울면서 그 부인이 뭐 하소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은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애들 잘 돌보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술도 계속 마셔 알코올 중독도 되고 유도도 해가지고 체격도 좋고 구렛나루도 이렇게 쫙 크고 참 멋지게 생기고 체격도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넙죽다리를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가늘어진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던 놈이 그렇게 많이 그런 여색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더니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술 마시고 뭐 뻥은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 친구는 또 돈 자랑도 그렇게 많이 해요. 돈도 많으면서 돈도 아마 그 여자들한테 갖다 준 돈이 한 몇십억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쓰는 건 별로 없어 사실. 하긴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이 허벅다리가 흐물흐물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집안에서 자연사를 한 거예요 그냥. 기력이 다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여자들이 그러면서 그 여자 그 친구 와이프는 아주 잘 살고 아들하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이게 두뇌 수준에 갇혀 울고 웃고 지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격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고속도로 옆에서 싸우다가 차를 세우고 그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한테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 밑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사망을 하는 경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아직도 그분은 원인이 자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얘기하니까 그 선지식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서부터 화장을 아주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말도 꼭 룸사롱에 가면 그 아가씨가 다 여자를 남자가 오면 그냥 아주 녹이듯이 하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편이 쏙쏙 마음에 들게끔 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항상 멋진 옷을 입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라. 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편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느냐. 대개 남편들은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룸사롱에 가니까 마누라는 목욕탕에 물 한번 뿌려도 화내고 막 저 양말 한번 잘못 벗어나도 뒤집어 놔둔 거 가지고도 한 몇십 분을 바가지를 닥닥 긁고 버거지를 치는데 룸사롱에 가봐요. 아가씨가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면서 뭐 설사 자기한테 손해가 가도 괜찮다라고 너무나 아양을 떨면서 비기문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기분을 잘 맞추는지.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이 여자가 대학도 나오고 아주 굉장히 공부도 잘하던 여자예요. 룸사롱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인데 그럼 당신이
우리 아들도 한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한번 해보겠다. 돈도 많이 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 집 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애를 공부시켜, 아주 개차반인 놈을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걔가 아주 공부 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면 사람이 나의 에고를 벌써 에고를 좀 다스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원인이,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나에게 아주 안 좋게 할 때 제가 108배를 매일 아들 방향으로 하면서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방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합니다. 여러 사례가 있어요. 제가 들은 대업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동네에서는 자식이 말썽 부리면 무조건 108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된다 그래요. 지금도 이 화나는 것도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연불 수행해서 진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화를 매일 내면서 화날 일을 매일 만들어가면서 연불을 아무리 해봐야 상쇄가 돼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가화만선성이란 말이 연불 세계에서도 딱 맞는 말이에요.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참여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